제가 아까 말했던 아스파탐 같은 것도 있죠. 네, 아스파탐도 물론 인공 감미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아스파탐 자체가 칼로리는 없지만 굉장히 단맛을 내거든요. 네. 그럼 우리 뇌에 아스파탐이 들어오면은 자꾸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더 먹어, 더 먹어. 네, 계속 허기지게 만들고. 더 먹어, 더 먹어. 그래서 피자랑 콜라랑 같이 먹으면은 피자를 많이 못 먹을 것 같죠. 콜라를 먹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라 콜라랑 같이 먹은 피자를 2배, 1.5배에서 2배는 더 먹게 된다는. 아, 정말 그래요. 예. 네, 피자 한 3조각 먹고 콜라 마시면 다시 시작해요. 네. 또 먹겠어요. 또 먹어. 또 콜라 먹으면 또 먹고. 우리 떼우 씨는 예. 아스파탐이 굉장히 몸에 잘 받나 봐요. 잘 맞아요. 짝짝. 그리고 아까 MSG 하셨는데 네. 제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다 좋아하네요. 네. 옛날에 왜 그 어머님들 미원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원의 주성분이 MSG예요. 근데 이 MSG가 굉장히 유술 같은 물질이에요. 왜냐면 네. 아무 맛도 없는 식품에 이 MSG를 넣으면 네.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짠맛, 단맛 네. 이런 맛들을 확 강화시켜줘요. 우리 혀에서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싸구려 식자재를 가지고도 강한 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 밖에서 외식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인스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MSG 입맛이 길어져서 네. 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은 맛이 없고 밖에서 나가서 사 먹는 밥은 제가 그래요. 네. 집에 가면 맛이 없어. 엄마 손맛이 네. 아니고 MSG가 엄마 손맛이 나가서 먹으면 우리 엄마 기가 막히게 그게 입에 탁탁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넣고 끓이는 네, 음식이랑 네. 아닌 거랑 이 감칠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저희가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MSG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섭취를 안 하게 되면요 혀가 다시 원래의 미각을 찾기 때문에 나중에 한 MSG 같은 음식을 한동안 먹지 않고 나서 그 다시 먹게 되면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맛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MSG와 아스파탐을 배워봤는데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햄 소세지. 네. 혹시 좋아하시죠?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계속. 네, 네. 그 햄 소세지에 많이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이 아질산 나트륨은 오래된 고기를 발색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고기가 오래되면 색이 이렇게 빨갛지가 않고 이렇게 좀 어두워지죠. 네. 어두워지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소세지나 햄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아질산 나트륨이 필수로 들어가죠.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 아질산 나트륨이 그 고기류의 단백질이랑 만나면 발암물질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독극물 정도의 위험한 그런 첨가물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네네. 이 햄과 소세지를 너무나도 많은 그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피해가기가 좀 힘든데 다행히 요즘에 또 이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햄 소세지들이 무첨가 소세지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하니까 주부님들 좀 관심을 그렇죠. 가져보시면 좋을 라벨을 것 같아요. 정말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네. 햄은 아이들의 꿈이에요. 삼시세끼 다 햄 반찬 먹고 싶어요. 네, 그렇죠. 정말. 예. 그렇지만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것으로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건 어떤 네. 게 있나요? 그리고 흔히 그 합성 보존료 무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합성 보존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안식형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인데요. 안식형산 나트륨. 이 물질 같은 경우는 DNA의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네. 그래서 그 파킨슨병 같이 퇴행성 질환 있죠. 그런 거를 그런 질환과 세포 노화, 그러니까 노화에 관계된 질환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 들어있나요? 네. 예. 어디 그 안식형산 나트륨이 몇 년 전까지는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네. 음료수, 잼, 뭐 마요네즈, 마가린,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물질도 요즘에 하도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해서 이거를 뺀 합성보존료 무첨가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또 다른 건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되죠? 그 저희 아이가 지금 3살인데요. 네. 그 약국이나 슈퍼에 가면은 꼭 사가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네, 캐릭터 음료수. 네, 맞아요. 아이들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알록달록하고 네. 너무 맛있고 마시면 달콤하고 근데 그 어린이 음료의 대부분에 타르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타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석탄에서 나오잖아요. 네. 석탄에서 추출하는 그런 벤젠, 나프탈렌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좋을 리가 없고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안 좋은데 음료수 같은 데 첨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맛을 색소가 일단 색이 고우면은 너무 그 먹음직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영유아 식품 한 48가지 품목에서만 그 제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규제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허술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이들 음료수 사주실 때 꼭 네. 타르 색소 첨가돼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한 게 많은데 네네. 더 있다고 하죠. 또 다른 종류의 색소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타르 색소가 그 인공 색소기 때문에 그럼 네. 천연 색소는 어떤가 해서 코치네 색소 이게 얼마 전에 그 스펀지 프로그램에 반영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네.
딸기 우유 아이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네. 딸기 우유에 들어가는 게 그 빨간색 내주는 게 코치네 색소예요. 근데 이 딸기가 아니에요? 네, 딸기가 아니에요. 딸기는 딸기 우유에서 0.05% 정도가 들어가요. 이런 색깔이잖아요. 네, 딸기 우유 색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10%가 넘는 설탕이 들어가고요. 전부 그 안 좋은 합성 물질을 찾아서 저는 딸기 우유를 사서 먹이는 엄마들 보면 차라리 우유 먹이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럼 뭐 우유와 먹고 살아요? 우유와 딸기의 좋은 성분보다 안 좋은 성분이 너무 많은데 이 코치니색소의 원료가 뭐냐면 중남미 지방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가 있어요. 이 벌레를 갈아서 색소를 내는 거거든요. 끔찍해. 우리가 그쵸?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한동안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벌레를 우리가 갈아서 먹었구나. 근데 천연 물질이니까 괜찮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게 과민성 알레르기나 네. 급성 장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발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 안전성에 예. 대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요. 네. 뭘 못 먹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못 저는. 먹고 예, 살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보다 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또 하죠. 있어요, 또? 네, 마지막 한 가지가 예, 어떤 예.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달콤하거나 맛있는 향이 나잖아요. 네. 합성착향료가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합성착향료는 아이들 경우에는 ADHD 원인으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폐랑 기관지에 굉장히 좋지 않은 물질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식품업계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극소량 0.01%이 정도만 넣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합성착향료는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네. 강한 향과 맛을 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 음료를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세우씨처럼 콜라를 막 계속 이렇게 막 마시다 보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극소량이라도. 왜냐면 몸에서 배출되지가 않으니까요. 아, 저희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7가지 먹지 말아야 될 라벨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을 배워봤는데 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게 있다고 하죠. 네. 직접 몸에 좋은 홈메이드 음료 만들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으로도 출간한 내용인데 네. 그 탄산음료에 길들여진 사람은 사실 이거 포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먹어줘야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기존의 입맛을 완전히 버리지 마시고요. 그거에 맞게 좀 더 건강한 재료로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제가 몇 가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직접 한번 네.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좋습니다. 이동할게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네. 안 좋은 게 있다. 저는 먹을 게 진짜 없어요. 제가 세훈 씨가 네. 먹을 수 있도록 오늘 건강한 네. 음료수를 몇 가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건강하고 맛도 있는 거죠? 네. 대부분 근데 집에서 이렇게 만들면 좋은 거 쓰고 이렇게 안 단 거 뭐 좀 자극적이지 않은 걸 넣기 때문에 조금 심심하다 맞아요. 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집에서 어머니가 뭘 갈아주셨는데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몸에 좋아서 먹었지.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좀 없으신 걸 수도 계속 다 맛없는 거. 네네네. MSG가 어머니 MSG, 손맛이라고 그죠? 어머니 뭐 넣더라고요. 그 찌개에 뭘 넣는데 몰래. 자, 첫 번째로 이제 만들어드릴 음료는 유자에이드예요. 네. 고기 먹을 때 사이다 많이 드시죠? 네네. 사이다 먹으면 이렇게 같이 소화되면서 탄산 느낌 때문에 상쾌해지고 네네. 사이다 대신에 제가 먹을 수 있는 음료로 유자에이드를 소개드릴 텐데 왜냐면 유자의 효능 중에서 그 소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자를 이용해서 오늘 네네. 그 에이드, 탄산음료의 한 종류인 에이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유자를 제철 유자를 구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또 지금 휴도 아니고 그래서 네네. 제철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유자차 있죠. 네. 집에서 겨울에 타먹고 남은 유자차를 이용해서 유자 에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자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유자는 언제가 제철인가요? 유자는 이제 봄철 그 늦게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름철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제 가을 겨울에는 아무래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차로 네. 많이 드시거든요. 네. 먼저 만드는 방법은 네. 유자차를 이제 1.5컵을 우리가 넣고 1.5컵이요. 네, 네, 넣고 믹서기에다 넣고 이제 곱게 갈아주세요.
그래서 유자차 자체에 당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따로 여기는 당을 첨가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 당분은 아무리 좋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네. 되도록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런 유자차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뭐 설탕이라던가 좀 네.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첨가된 제품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라벨을 제가 항상 보고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네. 설탕도 사실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니지만 네. 설탕보다 더 안 좋은 성분이 바로 액상과당이라는 성분인데요. 액상과당은 과당을 훨씬 더 그 흡수가 잘 되도록 액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당분이에요. 근데 액상과당이 들어간 그런 식품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아스파탐처럼 뇌에서 네. 계속해가지고 그 허기지도록 음식을 요구하도록 더 먹어, 더 먹어. 근데 네. 음식이 왜 뇌에서 그런 반응을 한다는 네.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할까요? 와. 그래서 이제 네. 유자를 지금 이렇게 믹서기에 넣은 다음에 곱게 갈아주시면 을 다 드시고요. 네, 잠시만요. 이게 언제 저희가 집에서 갈아 먹어봤어야지 이게 하는 것도 하는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게 뭔가 홈이 참 당황스럽네요. 이게 이러면 안 돼. 우리 자, 됐다. 네네. 역시 네네네. 여자분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 제가 이거 코드를 아니, 네네. 제가 돌렸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갈고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체에다 내려서 즙을 이제 따로 낼 건데요. 네. 피처나 이런 곳에다 넣으시고 보시면 집에 이렇게 깔때기가 있으시죠? 깔때기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즙을 낼 수가 있고요. 이걸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자동 채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홈베이킹에서 그 밀가루 내릴 때 많이 쓰는 채인데 이거를 이용하면은 네네. 아주 쉽게 우리가 빡빡하네요. 과즙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 것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체에다가 받쳤기 네. 때문에 잘 네. 걸러져서 부드러운 것만 그렇죠. 내려가겠네요. 우리가 에이드 같은 경우는 탄산의 느낌으로 많이 네네.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반 컵.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즙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들을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유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흡수에도 굉장히 좋고 또 감기 예방에도 유자차 많이 드시잖아요. 네, 감기 맞아요.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용을 네네. 도와주는 음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태연 씨 손에 딸깍딸깍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된대요. 반자동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딸깍딸깍 해주시면은 이렇게 네네. 이 안에 있는 그 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잘 이렇게 나오게 조금 되고요. 더 편하게 하려면 입자를 더 곱게 갈아도 되는 거죠? 제일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네. 믹서기 안에 네. 그 거름망이 포함된 제품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네.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훨씬 네네. 더 편하게 이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거름망만 빼서 싹 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즙을 이 정도 내시고요. 네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네네. 탄산수를 이제 이용해서 만들 건데 네네. 지금 낸 과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래 책에 있는 레시피에는 이제 탄산수를 먼저 따르고 과즙을 내서 다시 섞어서 먹도록 이렇게 했는데 네네. 조금 더 나는 탄산의 강한 느낌을 더 오래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컵에다가 지금 내신 이 과즙을 먼저 넣으시고요. 네네. 탄산수를 먹기 직전에 부어서 내시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맞아요. 정말 순수한 유자 과즙으로 우리가 에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Life's good. Live is life.